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과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약간은 머리 아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어들의 정의와 개념을 조금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후 작업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이란 여러 장의 화면 또는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서 그 화면이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설명드릴 키프레임이 문제인데요. 개념도 조금 어렵고 설명도 애매하고 이 키프레임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정의는 넘어가고 실제 편집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편집에서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만약 이 검은 화면 안에 있는 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요. 원이 여기 있는 그림 한 장, 그리고 이만큼 이동해서 또 그림 한 장, 그리고 이만큼 이동해서 그림 한 장. 이렇게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의 사진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죠. 이걸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의 키프레임을 잡아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은 원의 처음 위치와 끝 위치 이렇게 두 지점에 만들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에는 필수적으로 키프레임이 필요해요. 애니메이션이 되는 대상이 변화하는 점에 키프레임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원의 어느 옵션에 애니메이션을 해야 할까요? 배우신 대로 위치라는 옵션을 애니메이션 시키면 되겠죠? 그럼 직접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먼저 인디케이터는 1초에 갖다 두겠습니다. 이 시계 모양 버튼이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버튼으로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클릭하시면 파랗게 변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옵션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키프레임도 하나가 생깁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여러 장의 화면이나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개념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원이 움직이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프리미어에서 시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디케이터인데요. 인디케이터와 재생헤드 위치의 시간을 꼭 신경 써주세요. 그럼 저는 원이 움직이는 시간을 2초로 설정해 볼게요. 제가 처음 키프레임을 잡은 시간이 1초잖아요. 1초에서 2초를 이동하면 원의 움직임이 끝나는 시간은 3초겠죠? 그럼 인디케이터를 3초에다 옮겨두고요. 원을 이동시켜 볼게요. 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 수치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작이나 위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패널에서 직접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Shift를 누르고 이동하면 45도 단위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을 이동시키고 나면요. 효과 컨트롤 패널 타임라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값이 변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잘 움직이죠? 위치값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2초에 이동시키고 원을 이동시켜 볼게요. 원을 위로 이동시켰더니 또 키프레임이 생겼죠? 다시 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 소스의 위치를 클릭해 보시면 원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패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키프레임을 보시면 양쪽에 베지어도 보이네요. 이 베지어를 수정하면요.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패스를 따라 잘 움직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 원의 비율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잡는 일입니다. 그럼 비율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위치인 저는 1초로 이동을 할게요. 효과 컨트롤 패널 타임라인 시간 표시자를 이동하실 때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에 스냅을 걸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잡았으면 비율의 애니메이션 버튼을 활성화시키고요. 키프레임이 생겼고 2초로 이동해서 저는 300%로 확대를 해볼게요. 다시 3초로 이동해서 100%로 설정을 하면 가운데로 갈수록 커졌다 작아지는 원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럼 위치를 수정해서 조금 예쁘게 바꿔볼까요? 뭔가 달이 떠올랐다 지는 모양이 됐죠? 만약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작업하시는 게 불편하시면요, 타임라인 패널에서도 키프레임 위치 정도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소스에서 오른클릭, 클릭 키프레임 표시에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서 키프레임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여기 노란 FX 표시 보이시죠? 효과를 주면 색이 변하는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클릭을 하셔도 키프레임을 보여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보이죠? 이 키프레임들은 드래그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베지어와 선들은 보관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보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도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볼까요? 1초에 갖다 두고요. 원이 이동하는 동안 2번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튼 활성화 시키고요. 1초 15프레임으로 가서 50%로 낮춰주고 다시 2초로 가서 100% 그리고 2초 15프레임으로 가서 다시 50% 그리고 마지막 3초로 가서 100% 보시면 2번 깜빡이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버튼이 있는 옵션들은 모두 다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옵션들을 조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편집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시킨 키프레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율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키프레임은 비율이 100입니다. 처음 키프레임이 100이면요, 이 이전 부분은 자동으로 100%의 비율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 키프레임은 비율값이 300인데 이 구간이 100에서 300으로 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100이니까 300에서 100으로 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는 100을 유지하는 구간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만 보시기보다는 연습도 같이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버튼 설명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값이 변하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키프레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버튼이고요. 여기서 위치에 키프레임 추가 제거 버튼을 누르면 키프레임이 생기고요. 다시 누르면 제거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고요. 키프레임은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 또한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키프레임 이동 버튼인데요. 버튼이 표시하는 방향 쪽 키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킵니다. 이쪽, 이쪽. 이렇게요. 네, 이 정도가 키프레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운 내용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들을 타임라인에 올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가져오면 되겠죠?
제가 낚시 가서 찍은 풍경 사진인데요. 사진이 커서 화면에 다 안 보이죠? 제각각인 사진 크기를 화면 크기로 맞춰 보겠습니다. 소스를 오른 클릭해 보시면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과 프레임 크기로 설정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두 메뉴 다 화면 크기로 소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클릭하시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채 화면에 딱 들어가는 크기로 조절이 되는데요. 효과 컨트롤 패널로 가시면 비율에 보시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는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클릭할게요. 비율에 보시면 35.7%. 이 두 옵션의 차이는 화면의 크기로 소스의 크기를 바꿔주는 건 같지만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은 바꾼 그 크기를 100%로 재설정하고요. 프레임 크기로 설정은 원래 크기에서 줄어든 크기의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으로 크기를 조절한다면 원본의 크기가 달라도 같은 비율로 소스를 변형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편하겠죠? 참고로 비율이 100%로 바뀌었다고 해서 원래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럼 저는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으로 작업을 할게요. 다음으로는 생각해 놓은 구성으로 이미지들을 배열하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볼게요. 세로 크기에 맞춰져서 가로는 조금 작죠? 첫 번째 이미지는 위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먼저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고요. 위치 애니메이션을 주고 끝점으로 스냅을 건 다음에 왼쪽으로 한 프레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서 애니메이션 시키고요. 확인해 보시면 됐죠? 두 번째 이미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팬되는 효과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먼저 비율을 올려주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끝점 가서 한 프레임 이동, 다시 이쪽으로 애니메이션, 됐죠? 세 번째 이미지는 비율만 조금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150) 위치 잡고요. 비율 애니메이션 주고 끝점에 한 프레임 이동해서 검은색이 안 보일 정도만 주면 되겠죠? 보시면 됐고요. 네 번째 이미지는 줌인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비율을 맞추고 위치 잡아주고요. 비율의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끝점에 한 프레임 왼쪽으로 가서 비율로 애니메이션 이만큼만요. 자, 보시면 됐죠? 다음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이 구도가 비슷하네요. 그럼 둘 다 펜으로 같이 흘러가는 느낌을 줘볼까요? 먼저 이미지가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회전해서 수평부터 맞춰줄게요. 그리고 크기 맞춰주고 위치 맞춰주고 다음 이미지도 맞춰줄게요. 자, 얘도 17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물과 산의 경계선을 비슷한 위치로 맞추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았죠? 그러면 위치를 애니메이션 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다음도 위치 애니메이션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은 주민 효과의 회전까지 한번 줘볼까요? 먼저 블랙이 안 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비율 조정과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주고 끝으로 가서 이만큼 요만큼 볼까요? 됐죠? 다음 이미지 내장은 분할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지가 16:9 비율이 아니라서 반으로 줄여도 정확하게 화면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 효과 십자 이미지로 경계선 처리를 할 건데요. 먼저 이미지를 겹쳐두고 그리고 사각형 도구로 가로선부터 만들고요. 색깔은 검은색, 화면은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화면 가운데 맞추면 되겠죠? 다음에 이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회전을 90도만큼 주고 다시 화면 가운데 맞추면 십자 이미지로 경계선 처리가 가능하겠죠? 화면이 4등분 됐으니까 사진을 프레임에 꽉 차게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효과 패널로 가서 자르기 효과가 여기 있죠? 드롭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효과 컨트롤 패널 가보시면 자르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자르기 효과는 이미지를 잘라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4가지 옵션으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서 자를 수도 있지만 이 자르기라는 효과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패널에서 이 바운딩 박스로 직접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로 가서 프레임에 맞춰 줄게요. 이 이미지에도 자르기 효과를 적용시키고요. 자르기 됐죠? 자, 세 번째 이미지도 해볼게요. 근데 이 세 번째 이미지는 보시면은 수평이 조금 안 맞아서 보기가 안 좋죠? 그럼 먼저 수평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르기를 적용시켜 보시면 이 부분만 좀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를 회전했더니 회전한 상태로 자르기가 적용이 돼서 요 부분은 나오는데 요 부분은 들어가고 해서 잘 맞지가 않네요. 이 이미지는 자르기보다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 마스크 누르시고 요점에 설정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 이 이미지도 수평이 살짝 안 맞네요.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평을 좀 맞춰주고 자르기 프레임에 맞춰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도 작업해 줄게요. 긴 사진이니까 틸다운 하는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네요. 위치 먼저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은 끝났습니다. 풍경 사진이고 잔잔한 분위기니까 장면 전환을 디졸브를 적용시켜 볼 건데요. 효과에 비디오 전환, 디졸브, 교차 디졸브 있죠? 보시면 교차 디졸브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유는 교차 디졸브가 기본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본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축키 컨트롤 D로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전환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시면 기본 전환으로 설정하는 메뉴가 뜨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전환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전환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속시간이 나오죠. 1초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속시간이 저와 다르신 분들은요, 환경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상단 메뉴 편집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에 대한 대화창이 뜨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요 메뉴들이 여기서 보셨던 요 메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누르시고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트랜지션 기본 지속시간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저는 1초로 되어 있죠. 1초. 혹시 이 수치가 다른 분이 있다면 1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전환 기본 지속시간을 설정하는 곳이 있고요. 기본으로 1초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요, 처음에 제가 타임라인에 사진을 올렸을 때 그 사진의 기본적인 길이를 정해주는 건데요. 5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5초라는 지속시간을 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임라인 재생 자동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플레이할 때 인디케이터가 화면을 넘어가면요, 화면을 자동으로 스크롤 해주는 옵션인데요. 저는 스크롤 안함으로 설정하거든요. 타임라인이 스크롤 되면 그 길이에 대한 감이 조금 저는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타임라인 마우스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릴 때 가로로 스크롤할지 세로로 스크롤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환경 설정에는 중요한 메뉴들이 많은데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프리미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조심해서 세팅해야 합니다. 다 됐으니 확인 누르고요. 자, 디졸브 된 곳을 확인해 볼까요? 플레이 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모션이 되다가 멈추고, 뒤에 이미지는 멈췄다가 모션이 되죠.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화면 전환을 사용하실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쉽게 소스를 좀 배치할게요. 보시면 밑에 소스와 위에 소스가 길이가 다르죠. 이쪽도 그렇고요. 화면 전환이라는 게 두 화면을 같이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 지속 시간에 반만큼의 화면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만큼이 화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요 부분까지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1초의 화면 전환을 사용하실 거면은 15프레임의 여분의 화면까지 작업을 하시고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작업이 이미 끝났으니까 15프레임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5 줄여주고요. 여기도 역시 플러스 15 줄여줘야 되겠죠. 잔물계열 제거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D, 단축키를 쓰면 디졸브가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트랙 타겟팅이 설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트랙 타겟팅이 설정된 트랙에만 디졸브가 적용되거든요. 자, 확인해 보시면 애니메이션도 끊기지 않고 잘 연결되죠. 다른 부분도 적용시킬게요. 마이너스 15. 그리고 이 부분은 블랙으로 디졸브 시켰다가 블랙에서 화면이 하나씩 디졸브로 나타나게 만들겠습니다. 블랙으로 디졸브 하려면 이 소스 하나에만 디졸브를 적용하면 되겠죠. 일단 이 소스는 뒤로 밀어두고요. 컨트롤 D, 이쪽 역시 컨트롤 D로 적용시키면 밑에 것만 되겠죠. 왜냐면 트랙 타겟팅이 지금 V1 트랙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십자 경계에서는 디졸브를 주지 않을 거니까 5번 트랙만 빼놓고 타겟팅을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D, 그리고 20프레임씩 밀어줄게요. 얘는 일단 5프레임 밀고, 됐죠? 그리고 다음도 블랙으로 디졸브 됐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죠? 자, 화면에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모션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보시면 같은 모션을 연속으로 사용했죠. 이미지의 구도와 시간이 흘러갔다는 의도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한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로 애니메이션 줄 때는요, 이미지의 구도와 어울리게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소스를 수정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BGM과 자막을 넣고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